권 집사 아내 말이야. 어젯밤에 그 젊은 남자도 같이 있었대. 둘이 야반도 주한 거네. 아이고, 불쌍한 권 집사. 평생 모은 돈 다 털렸다던데. 바보지 뭐. 다 알고 있는 걸 본인만 몰랐잖아. 그때 목사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 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뒷자리에요. 독일 막장에서도 안 무너졌던 제가 그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느덧 20년 전 일이 되어버린 그 사건. 오늘은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시작 전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 아깝지 않을 귀한 사연들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 여정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권순만입니다. 78세고요. 캐나다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저도 가족과 오손도손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벌써 20년이 더 된 이야기네요. 지금은 20년 전에 운영하던 편의점을 팔고 토론토로 와서 자식들 가까이에서 도와주며 살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부어놓은 캐나다 연금과 은퇴 자금이 달마다 나와서 나름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가 없으니 그나마 아이들 옆으로 온다고 샀던 이 작은 콘도도 가격이 많이 올라서 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20년 전의 일이 생각나면 슬프고 아프고 화도 납니다. 아내가 사라지고 난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70년대 바독 광부로 독일에서 3년을 일했습니다. 19살에 바독 광부로 파견되어 험한 꼴을 많이 당했지요. 그래도 가족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독일 탄광 시절 동료들은 저를 권영이라 부르며 성실함을 존경했었습니다. 바독 광부들은 3년밖에 일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지 고민하다 희망을 찾아 캐나다로 가기로 했습니다. 저에게는 그 시절 아무나 가지지 못하는 귀한 여건이 생겼으니까요. 영어도 제대로 못했지만 독일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터라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캐나다는 전쟁을 겪은 한국과 달리 발전된 나라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직업을 찾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용접공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일단 할 줄 안다고 하면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배웠습니다. 이민자의 나라여서 할 줄도 모르고 실수투성이인 저에게 다들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 돈을 성실하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작은 지역 신문에 올라온 광고를 보고 한국 돈 500만 원에 덜컥 편의점을 계약하고 시작하였습니다. 동네 작은 가게였지만 손님은 끊이지 않았고 누구보다 빨리 열고 늦게 닫으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도둑이나 강도도 들었지만 운이 좋아 크게 다치지 않았고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35살이 되니 한국의 형제들이 모두 대학을 나와 직장을 다녔고 부모님께도 집 한 채를 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놓이더군요. 그리고 한 여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그 시절 어학연수를 온 한국인이었습니다. 저보다는 12살이 어렸지만 둘 다 타국에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으로 마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시민권을 따놓은 상태여서 아내는 쉽게 영주권에 이어 시민권을 딸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딸도 둘이나 태어났습니다. 이제 아내와 행복하게 살 날만이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10여 년을 육아를 하더니 아이들이 크자 갑자기 부동산 중개인 공부를 시작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무난히 자격증을 땄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는 저는 캐나다 현지의 부동산 중개인이 된 아내가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공부하는 모든 비용과 시간을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그때는 편의점 일이 바빴지만 틈틈이 아내와 함께할 식사를 만드는 일도 즐거웠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같은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한국의 음식을 나눠 먹을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행복했습니다.
아내가 부동산 중개인을 따고 나서 10년쯤 지날 때였습니다. 교회 예배가 끝나고 현관 쪽으로 나가는데 앞에 서 있던 집사님 두 분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 남자가 누구래? 키 크고 잘생긴? 권 집사 마누라가 부동산 고객이라고 소개했다잖아. 근데 고객치고는 너무 자주 보이더라고. 아이고, 그것도 모르고 권 집사는 그 남자 불러서 집에서 밥까지 먹이려고 했대. 내가 그때 그거 봤었는데 아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전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리 마누라가 그럴 리 없어.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야.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통화를 하다 급하게 끊었습니다. 당신 오늘 교회에서 무슨 소문 들었어? 아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소문? 아니, 그냥 당신이 어떤 남자랑 자주 만난다는 얘기가 들리길래.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그 사람 VIP 고객이야. 큰일인데 자주 만나서 친분도 다져놓으려 그런 거야. 한국 사람들이 질투가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 이런저런 얘기해도 흘려버려. 가뜩이나 좁아터진 한인 사회인데 돕지는 못할 망정. 여자가 성공하려고 하면 쓸데없이 사실도 아닌 소문이 퍼진다니까. 아내가 다가와서 제 팔을 잡았어요. 여하튼 비즈니스고 별거 아니야.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아내 말이 맞아. 한인 사회가 원래 말이 많아. 그냥 오해야. 하지만 가슴 한 구석이 답답했어요. 그 다음 주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오늘 계약 때문에 저녁 약속 있어. 늦을 것 같아. 또? 아무리 그래도 저녁은 가족이랑 해야지. 이번 달이 제일 바쁜 거야. 이혼 계약만 끝나면 좀 나아질 거야. 아내가 나갔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집에 왔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10시가 지나고 금방 11시가 됐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어요. 전화해야 하나? 아니야. 중요한 계약이라는데 괜히 방해만 될 거야. 자정이 넘었습니다. 새벽 1시에 문 여는 소리가 났어요.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진했어요. 평소에 안 쓰던 향수였습니다. 왜 앉아? 늦어서 걱정됐어. 저녁 잘 먹었어? 피곤해. 먼저 들어갈게. 아내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전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 재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단골 박동수 씨가 찾아왔어요. 집사님, 네, 어서 오세요. 박동수 씨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어제 저녁에 다운타운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사모님 봤어요. 네. 안 그래도 요즘 중요한 계약이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남자랑 단둘이 있었는데 뭔가 좀 박 씨가 말을 흐렸습니다. 좀 뭐요? 분위기가 그냥 고객 미팅 같지가 않았어요. 손도 잡고 있고. 뭐 제가 넘겨 짚은 걸 수도 있는데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에이, 우리 마누라 그런 사람 아니에요. 뭔가 잘못 보셨겠죠? 박동수 씨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요. 제가 괜한 오해를 만들었나 보네요. 바쁘신 것 같은데 주일날 뵙겠습니다. 그 주 일요일 예배 끝나고 교회 주차장에 나갔는데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주차장 구석에 아내 차가 서 있었어요. 조수석에 남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잘생긴 얼굴이었습니다. 아내가 그 남자랑 뭔가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아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저 남자 누구야? 아, 이 사람. 제가 말했잖아요. 고객이에요. 데이빗. 교회도 같이 다니는데 오늘 차가 고장나서 태워다 주는 거예요. 젊은 남자가 웃으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빗입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그 남자 손이 부드러웠어요. 아, 네. 반갑습니다. 와이프가 얘기한 중요한 계약이? 아, 네.
지금은 사업 준비 중이에요. 식당 하나 열려고요. 사모님이 부동산 쪽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뭔가 이상했어요. 표정이, 말투가, 분위기가. 그날 밤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그 데이빗이라는 사람 어떻게 알게 된 거야? 리얼터 하다 보니 소개로 알게 된 거지. 뭐 있어? 근데 왜? 교회 사람들이 또 뭐라고 수근거려? 아니 뭐. 좀 그런 것도 있고 나도 그냥 궁금해서. 몇 번이나 말해야 해. 비즈니스라고. 당신도 내가 잘 되는 게 싫은 거야? 아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당신이라도 날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야 뒷담화하고 다니는 게 인생의 낙인 사람들이고 당신은 나랑 23년을 같이 살았잖아. 그래. 내가 오해한 것 같아서 미안해. 당신이 날 믿어주지 않으면 난 정말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 아내를 안아줬어요. 미안해. 내가 예민했어. 당신 믿어.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데이빗이 식당 오픈하는데 투자자가 필요하대. 우리 예금 있는 거 좀 투자할까? 5만 불 정도면 되는데 1년 안에 2배로 돌려준대. 확실한 거래야. 돈 거래라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그 친구 그 정도로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래,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알았어. 고마워, 여보. 우리 잘 될 거야. 하지만 뭔가 찜찜했어요. 그리고 석 달 후 아내가 또 말했습니다. 여보, 식당이 대박이 났다. 지점도 내고 부동산 투자권도 있는데 7만 불만 더 있으면 우리 완전히 대박 나. 이번엔 진짜야. 7만 불? 또? 여보, 기회는 한 번밖에 안 와. 지금 안 하면 평생 후회해. 당신 나 안 믿어? 또 그 말이었습니다. 결국 7만 불을 더 줬어요. 통장 잔고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샤워하는 사이에 아내 핸드폰을 봤어요. 문자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우리 아파트에서 보고 싶어. 발신자는 D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파트, 우리 아파트 스크롤을 올려봤습니다. 어젯밤 너무 좋았어. 다음엔 언제 만나? 남편이나 조심해. 그 사람 걱정은 안 해도 돼. 절대 눈치 못 채.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흘 후 토요일 오후,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항상 문을 잠그는 사람이었는데 집 안은 너무 조용했어요. 거실로 갔습니다. 아내 화장대가 텅 비어 있었고 옷장에는 아내 옷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방으로 뛰어가서 금고를 열어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서류 하나만 덩그러니 놓은 채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현금과 수표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내가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수표 몇 장에 금액을 적지 않고 사인을 해서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백지수표지요. 그리고 금고 안에는 서류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집 계약서였습니다. 아내는 이 집을 팔고 계약금까지 챙겼습니다. 이달 후면 집을 비워줘야 하더군요. 제가 가진 거의 전 재산을 들고 아내는 사라졌습니다. 당장 편의점에 들어온 물건 값을 치를 돈마저 막막했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 한 장. 미안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나는 행복해지고 싶어요. 이해해 주세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교회에 갔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느껴졌어요. 예배 시작 전 제 앞자리에서 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권 집사 아내 말이야. 어젯밤에 그 젊은 남자도 같이 있었대. 둘이 야반도 주한 거네. 아이고, 불쌍한 권 집사. 평생 모은 돈 다 털렸다던데. 바보지 뭐. 다 알고 있는 걸 본인만 몰랐잖아. 그때 목사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 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뒷자리에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피해갔어요.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힐끔힐끔 쳐다보며 지나갔지요. 평소에 그렇게 친하다고 형제라고 하던 사람들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밥도 안 넘어갔습니다. 잠도 못 잤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혹시 권순만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사망자 신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미국 국경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경찰은 빗길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이 미끄러지면서 아내가 단차를 덮쳤다고 했습니다. 16중 추돌이라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동승자와 함께 사망하셨습니다. 대형 사고였고 차량 대부분이 전소되었습니다. 시신이 대부분 불에 타서 신원 확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나 되어서 알려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남성 동승자의 신원을 혹시 아시나요? 차량이 사모님 명의로 렌트한 거라 사모님은 신원은 그나마 유추했습니다만 동승자분의 신원을 아직 몰라서요. 정말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울음과 함께 웃음소리 같은 소리가 목구멍에서 올라왔어요. 그 오랜 시간을 함께한 아내가 죽었는데 말입니다. 우리의 전 재산을 들고 젊은 남자랑 미국으로 도망가려던 아내는 그렇게 캐나다 국경 근처에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모든 게 허무했습니다. 장례식은 교회에서 치렀습니다. 사람들이 왔어요. 다들 슬퍼하는 척했지만 뒤에서 수근거렸습니다. 권 집사님은 그런 아내를 이렇게 장례까지 치러주시네요. 그렇게 뒤통수 치고 젊은 남자 만나 도망가더니 벌 받은 거죠. 쉬, 애들은 모른다네요. 조심하세요. 모두 저를 호구로 보겠지요. 저는 그냥 지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은 아이들은 모른 채 살아가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두 딸은 독립해서 토론토에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자세한 소식은 모릅니다. 그냥 미국 출장을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말해두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에서 차를 한 잔 마셨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문득 독일 광산에서 일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참 추웠지요. 캐나다가 더 추운 지역이지만 외국인 노동자였던 그 시절이 더 춥게 느껴졌습니다. 지하 1000m는 뜨거웠지만 숙소로 돌아오면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마음이 더 추웠기 때문일 겁니다. 그때 동료들이 말했어요. 권영, 우리 이거 오해하는 것 같아. 고향에 있는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거지. 맞아. 그거 하나 믿고 버티는 거야. 그 믿음 하나로 독일에서 캐나다까지 38여 년을 버텼습니다. 캐나다 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편의점 일이 힘들었지만 내 가족과 집이 생겼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이 들어 함께 늙어갈 아내가 있다는 게 힘이 더 나곤 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 거짓이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제 돈을 사랑한 거였어요. 어쩌면 아내는 처음부터 제가 가진 시민권으로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받을 목적으로 저와 결혼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저를 집사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렀지만 뒤에서 비웃으며 수근댔습니다. 바보야, 그 사람. 아무것도 몰라. 아내가 보낸 그 문자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맞아요. 전 바보였어요. 다들 알고 있었던 걸 저만 몰랐습니다. 차량이 전소되어 아내의 유류품이랄 것이 남아있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아내의 사망으로 아내의 통장에 있던 돈들이 모두 상속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현금과 수표를 대부분 통장에 넣어뒀기 때문에 잃었던 돈은 대부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내와 함께 살던 집도 견디기 힘들었기에 아내가 저를 속이고 결정한 집 매매 계약도 이행하였습니다. 편의점도 더 이상 운영하기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좋은 가격에
편의점을 넘기고 아이들이 살고 있는 토론토의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산을 모두 은퇴자금으로 안정된 곳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저는 78세입니다. 정부연금도 예전부터 부어놓은 덕분에 부족하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2딸의 손자 손녀를 봐주기도 하고 2딸의 가족 모두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반려자에게 배신을 당한 씁쓸함은 늘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둘째 딸아이가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분양받아 주었습니다. 혼자 사는 제가 쓸쓸해 보였나 봅니다. 한국에서 유기된 강아지라고 합니다. 아내에게 버림받았던 상처 때문에 같은 상처를 가진 강아지에게 더 마음이 갔습니다. 너도 한국에서 멀리도 왔구나. 나는 널 절대 버리지 않으마. 창밖을 봤습니다. 새로운 해가 뜨고 있었어요. 아침 먹고 강아지 산책하고 도서관 가서 책 읽고 저녁 먹고 TV 보고 그러다 잠들고 운이 좋으면 딸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전화나 문자를 받겠지요. 내일도 똑같을 겁니다. 그렇게 남은 시간을 살아가겠지요. 제가 꿈꾸던 아내와의 단란한 삶은 이제 없지만 하루하루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작지만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있으니까요. 없는 것보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기로 했습니다. 이런 삶을 위해 먼 타국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나 봅니다. 이 채널이 전하는 진솔한 이야기들의 동행자가 되어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